자, 그러면 여러분 1번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4.15 재검표 시작. 이게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4.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를 한 거는 중앙일보였습니다. 그리고 중앙일보의 그 기자가 김시현 기자인가, 제가 이름이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그 기자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?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. 네. 자유와 질서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. 전역 TV를 봐야 속이 뻥 뚫리는 느낌. 제가 아까 읽어드렸구나. 자, 자유와 질서님, 내분 여사님 감사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4.15 총선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는 그 이후에는 소식이 없어요. 왜 소식이 없을까?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만한데,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빤합니다. 중앙일보가 갖고 있는 지금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하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일보로서는 문재인 정권하고 좀 잘 지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거슬리는 그 기사 내지 못한다, 이렇게 된 거죠. 자, 그러면 동아일보는 어떤가? 지금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신문 기자들이 있는데, 동아일보처럼 지금 답답한 신문 없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아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? 4.15 선거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. 한번 빵 친 거예요.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4.15 총선이 너무 이상하다는 데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희 뭐 정말 줄 쓴 거냐, 아무리 채널A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, 이런 비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동아일보에서도 지금 제대로 한 건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동아일보를 비롯해 갖고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다른 데서도 이제는 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한번 이 4.15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자, 4.15 선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 선거하고 굉장히 달라요. 일단 선거, 내가 말하자면은 선거에서 좀 이상하다, 선거 자체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 재검표라든가 이거를 매번 선거를 하게 되면 19대라든가 20대는 15건 내지는 20대는 한 30건 정도였는데, 여러분 이번에 4.15 선거에 대해서는 무려 125건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선거였다,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, 특히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번에 4.15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냐 아니냐, 이걸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. 저도 처음에는요, 이 거대한 선거의 하나의 틀 속에서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,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는 전문가들을 몇 분을 만나봤어요. 근데 딱 반으로 갈려요. 반은 뭐냐,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. 특히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그랬습니다. 판사였던 분들이나 이런 변호사분들이 자기도 그런 선거 현장에 가서 딱 지키고 앉아있고 그러는데, 거기서 어떻게 갈라치기를 하고 표를 바꾸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다, 구조상. 그런데 나머지 반은 충분히 가능하다,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가능하다고 본 분들의 특징은 뭐냐, 다 이공계 계통이었습니다. 이공계를 전공한 분, 통계라든가 또는 그 옛날에 전자공학과를 나왔다든가,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전공한 분들, 이런 분들은 이거는 너무 이상한 선거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어떤 점에서 이상한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, 모든 이제 집단, 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. 예를 들면은 제가 전에 했던 영등포 갑에서 보면은 전체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집단이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, 이 모집단이라는 거는 이 모집단의 샘플 집단 비슷한 게 사전투표예요. 그러면 사전투표하고 이 모집단하고는 색깔이 같아야 되는 거죠. 그렇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아니, 그 엄마한테서 낳은 자식이면 물론
모든 엄마들이 내가 저런 애를 왜 어떻게 낳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닮았으면 좋은 미운 짓, 아주 그냥 나쁜 거, 그건 그대로 담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그 엄마를 담듯이 이 자식인 이 샘플 집단, 즉 사전투표 집단은 닮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에 선거의 특징이 뭐냐? 전체적인 사전투표는 모집단을, 엄마를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입양의 원해가 아닌가. 입양을 해가지고 참 잘 키우면서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닮지 않았냐. 그래서 많은 이공계 분들이 얘기한 게 모집단과 말하자면은 자집단, 자녀 집단이 너무 성격이 다르다. 이거는 정말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. 자, 사전 투표가요, 여러분, 굉장히 풀빵이었다는 거예요. 사전 투표가 풀빵이다. 자, 제가 엄마라서 애를 입양을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하다못해 입양된 애라도 뭐 남자애, 여자애 뭐 다를 수가 있고요. 오히려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앙에 철저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장애가 있는 친구,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다. 이런 얘기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그 자신이 아이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이제 진짜 하나님 섬기듯이 이제 섬긴다,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. 그렇다면은 각 지역의 사전 투표의 양상이 아이가 각각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. 입양을 했다 손 치더라도. 근데 지금 전국의 사전 투표는 거의 일치된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, 여러분. 너무 이상하죠. 모든 사전 투표는 다 더러운 추행당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고, 이 모집단, 즉 그날 투표, 당일 투표는 많은 선거구에서 미통당에 말하자면은 승리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 이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상한 걸 본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분당 선거구입니다, 여러분. 선거라는 거는요, 특히 지자체 선거, 이거는 시장 후보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누구 뭐 시의원, 구의원 어떻게 압니까? 생업에 하니까 무조건 꽝꽝꽝꽝 오세훈 찍으면 무조건 미통당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뭐 실격이 된 사람이라서 지방선거에 보궐선거도 같이 했어요. 그러면 분당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그 구의원이 말하자면 당선이 된 거예요. 압도적으로 미통당의 구의원이.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미통당의 의원이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엉뚱하게 말하자면은 저 더러운 추행당의 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. 이거는 제 정치 경력으로 볼 때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요, 그동안에 선거가 4월 15일에서 지금 넉 달도 지나고 이제 5달, 5개월을 향하게 되는데, 이제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이상한 선거였다,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정말 제가 이 4.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습니다. 매우 이상한 선거였다.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어쨌든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4.15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막 수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때는 전자 그 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 수개표를 마지막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민경욱의 연수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. 연수을에서 정일영이라는 사람이 2893표로 이 민주당에서 이제 당선이 됐어요. 제가 이 정일영이라는 분은 참 잘 알아요. 왜 잘 아냐? 국토해양위에서 그 당시 있었던 이제 관료였어요.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야심을 갖고 있는 분인지는 몰랐어요. 왜? 아주 그 관료적인,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
우파 정당인 척하고 저쪽에는 이미 좌파 정당인 척 해갖고 다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이제 이분이 공천을 받았는데, 사실 이분은 공천도 늦게 결정됐고 그렇게 선거형이 아니에요. 굉장한 관료형이어서 더구나 거기에 연수울은 아주 이 우파 정당, 말하자면 미통당스러운 데죠. 그리고 뭐 민경욱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민경욱은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, 말하자면은 의원이고, 그 다음에 민경욱이 갖고 있는 일종의 투쟁력,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도 많은 우파 유권자들이 민경욱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선거 결과를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민주당하고 한번 이 연수를 5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찜찜하긴 하지만 일단 저는 수개표를 하는 게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? 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. 그 무슨 뭐 창고 불탄 거 보지 않았느냐. 5개월 동안에 얘네들이 다 손 다 써놨을 거다. 얘네들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겠느냐. 그 다음에 판사도 이번에 이홍구라고 완전히 국보법 위반했던 사람이 이제 대법원 대법관 되고 그러면은 이 대법관들 숫자가 모자란다는 이름 아래 누구 대신 보내는데 막 시간 끌기 하고, 굉장히 시간 끌기를 해가지고 계속 끌 거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할 거다. 맞습니다. 다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개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환기를 시키고 얘기해야 되고, 그 이유는 뭐냐?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. 대통령 선거, 그 다음에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쟤네들이 움츠리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사전 선거는 해서는 안 된다. 저는 참 지금 후회하는 게 제가 사전 투표한 겁니다. 미통당의 공천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막 줄 서고 있다가 본 그 당일날 에이 이러면서 내가 찌근들이면서 갈까봐 제 자신을 다독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하러 갔습니다. 아마 저 같은 분도 꽤 있을 거예요. 자, 그런 점에서 미통당이 이런 열렬한 분들을 다 극으로 몰고 이러면서 이 꼬리 끊기 하는 거는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이제 연수구를 시작을 해갖고 계속해서 수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, 거기에 언론들이 쓰게 되면은 쟤네들이 내년 4월 선거 함부로 못합니다.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이거를 추적해갖고 끝까지 저는 볼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연수을에 이 수개표를 비롯해갖고 열심히 보시고,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함께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.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